오늘 주식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코스피는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전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면서 2,537.79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장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822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반면 이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 국내 반도체주에 몰리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9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보면 삼성전자 1조 원 넘게 벌써 사들였고요. SK하이닉스도 새로 사들이면서 반도체주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같은 날인 오늘 이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6,970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스텝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는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원을 눈앞에 둔 68,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종가만 본다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또 최근 3개월 흐름만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11.94% 상승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10만 닉스를 눈앞에 둔 97,3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9.20% 올랐고요. 또 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60월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60월 선이란 5년 평균 주가를 의미하는 선인데, 이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와 같이 큰 선박,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주목해 볼 만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 달 넘게 1,3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 이런 환경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돈을 빼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반도체를 좀 사들이는 건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 최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0%고요. 미국은 5.25%, 그러니까 1.75%포인트 차이인데 역대 최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라는 게 돈의 값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처럼 돈의 값어치를 잘 쳐주는 국가를 내버려 두고 굳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주식을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1999년 집계 이후로 지금까지 4번 있었습니다. 금리가 역전된 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긴 한데 들어오고 나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도 감안을 하지만 이 저평가됐을 때의 주식 수익 기대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자금이 유입되느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설명 한번 보면요. 네, IBK 투자증권의 전문가 말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의 반도체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러한 수혜가 기대되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이런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으로 쏠림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면 아무래도 환율의 변동도 감안은 하지만 이 기대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환차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력도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결국 이제 곧 반도체의 봄이 온다는 건데 증권가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서는 워낙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재고가 조금 소진될 것이다, 또 고객사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런 걸 전부 차치하고 나도 이 국내 반도체사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간의 합병 소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낸드 플래시 기업들입니다. 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이 시장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합병 이후에도 시장의 구매 심리 그리고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SK 하이닉스가 지난 2018년에 키옥시아의 지분 4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이 합병된다면 이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이 숫자적으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4%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일본에 5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이미 대만에도 디램 공장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때문에 일본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중국 리스크를 피해서 한국 기업들을 좀 더 우선시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워런 버핏도 이 TSMC를 지정학적 이유로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이번 주 한 주가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좀 챙겨봐야 할 주요 일정부터 정리해보죠. 네, 다음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의 4월 신규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네. 같은 날 미국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됩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미국 4월 PCE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